오늘은 혹시라도 여름방학에 한국을 나와서 압구정동에서 앤디에서 수업들을 듣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앤디 프랩 안 다닌다, 그리고 앤디가 하는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는 분들은 오늘 거는 조금 여기서 멈춰대, 뒤에 거는 그냥 우리가 SAT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등록을 하시는지, 레벨 테스트 어떻게 막 이런 얘기 특강 얘기를 할 거니까는 지금 멈추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SAT 공부는 어떻게 몇 시간짜리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쭉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등록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쏙쏙 들어있고 할인도 얘기해요. 할인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이 뒤에 좀 배경 좀 바꾸고 시작하자. 멋있는 대로 가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준비됐죠?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SAT 반들이 우리가 거의 이제 한 80%가 SAT 반이에요. SAT 반을 설명을 해볼게요. SAT 반은 일단 본 강의 수업은 4단계로 나누셔야 돼요. 리딩, 라이팅, 그 다음에 수학, 에세이, 이렇게 4개의 다른 선생님이 각각 1시간씩 4번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4시간 동안은 뭐를 하냐? 쉽게 말하면 숙제 리뷰 시간이다 라고 해도 솔직히 많이 틀린 건 아니야. 어저께 밤에 풀어와. 테스트 하루의 숙제는 한 테스트 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테스트가 우리가 SAT가 몇 시간인지 알죠? 4시간이지. 그러니까 숙제가 4시간이요. 그거를 풀어왔으면 다시 한 종목당 1시간씩을 4시간을 또 그 다음날에 학원의 수업에 들어가서 선생님들께 숙제 리뷰와 질문, 그 다음 패시지 리뷰 이런 것들의 피드백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학원의 기본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옵션을 얘기를 해보면 그 다음에 추가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데일리 테스트라는 게 있어. 이거는 이게 문제를 종이로만 풀다가 OMR 카드에다가 딱 적으라 그러면은 학생들이 버벅댄단 말이에요. OMR 카드 뭐 심지어는 아주 답답하게 밀려 써서 시험을 망했어요부터 OMR 카드 적고 문제 풀고 옮기는 그 감이라든지, 누구는 다 풀고 한 방에 옮겨도 되고 누구는 한 3개씩 풀면서 옮겨도 돼, 한 페이지씩 옮겨도 되는데 그거는 프랙티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스타일을 찾아야 돼. 데일리 테스트는 그 본 수업에다가 1시간 추가를 해서 매일마다 OMR 카드로 같이 시험지까지 주는 미니 테스트라고 하면 돼요. 액츄얼 테스트는 4시간을 다 볼 수는 없지. 매일 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 지쳐서 뻗어. 1시간씩 짧게 섹션만 푸는 거야. 리딩 섹션, 그 다음 라이팅하고 수학, non-calculator 섹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일별로 나눠놨어요. 1시간씩 미니 테스트를 매일마다 실전 감각을 키우는 연습 시간을 하고 그다음 본 수업을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또 추가 옵션 중에는 오피스아워가 있습니다. 오피스아워는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우리 미국 명문대들에서 하는 오피스아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선생님들의 보충 시간인 정도가 되겠죠. 보충 시간에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설명을 못한 거를 더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제일 쉬운 예는 수학이나 라이팅 선생님들의 샘플이 될 것 같아요. 본 수업 안에서는 아까 풀어온 숙제에 대한 리뷰를 열날이 하잖아. 선생님이 1시간 동안 그거 하고 땡치고 나가기도 바빠요. 우리가 단어 시험도 봐야 되고 수업 안에서. 그러니까 딱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 아워들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 외에 더 어퍼를 하는 거예요. 제공을 할 때는 뭘 하냐면 문법 정리 리스트, 기본 개념들이지.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유형별의 문제도 아마 다루는 수학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리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탈을 다 다뤘으면 그냥 추가 에디셔널 문제를 더 풀자. 예를 들어 뭐 목요일날 선생님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피스 아워를 할게, 올 수 있는 자들 다 오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소셜 사이언스에 대한 아니면은 리트러처 패시지에 대한 오피스 아워 시간에 더 풀고 애널라이즈를 해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를 딱 정해 선생님들이 어나운스를 할 수 있고, 그럼 그거는 어떻게 선택이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근데 학원에 다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지난 한 12년 됐습니다. 우리가 이 오피스 아워를 운영을 한 것은. 자, 이제 수업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수업 스케줄은 주 4회 월화 목금 그리고 가운데 여기 수요일 날은 위클리 테스트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원에 숙제를 풀고 와서 리뷰를 하고 선생님들이 수업이 들어간 건 주 4회, 그리고 수요일 날은 시험, 이렇게 돼 있어도 주 5일을 나온다를 그냥 최소 미니멈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2번 바쁘지 숙제 하느냐고, 그리고 학원 수업 머무는 그 시간도 많고, 그리고 하루는 시험만 땡 보고 가면 되니까 그날은 숙제가 없어. 그냥 위클리 내가 몇 점을 받은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학원의 입장에서는 그 테스트에 따라서 반 조정을 하는 거지. 한 반이 12명이잖아요. 그럼 위에 2명, 아래 2명 이렇게 해서 아래 2명, 아랫반으로 내려, 위에 2명, 위에 반으로 올려. 기본적으로 이론상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으로 위클리 반 조정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금 수업하고 그 다음에 주말이니까는 조금 뭐 밀린 잠도 보충을 하고 쉬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니까 리듬과 함께 2번, 시험 2번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위클리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보고요. 수요일 날이 위클리 테스트잖아. 그래서 수요일 날마다 SAT 반 학생들은 SAT 시험을 봐.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학생이니까는 토플도 하기는 해야 돼. 어떤 시점에서 이번 여름방학에 해결을 할지 뭐 향후 몇 년 후에 대학을 갈 때 해결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하기는 해야 돼.
그러면 토플은 어떻게 준비를 해? 토플 학원을 다닐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리고 그 정도의 영어 레벨 이상인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학원은 몇 년 전부터 어떻게 지내냐면 토요일날 또 시험이 있어. 자, 토요일날은 똑같은 프로그램 어떻게 돼 있냐면 수요일날 아파서 못 나왔거나 쉬었으면 그걸 그냥 토요일로 미뤄서 나오셔도 돼. 그리고 토플 시험을 신청을 해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SAT 반수 강좌가 토플을 보너스로 사이드로 좀 토요일날 연습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 토플은 컴퓨터 시험이니까 우리가 생소하거든. 이게 영어는 SAT 리딩을 하면은 리딩이 좀 더 어려우니까 토플 리딩이 도움이 되지.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토플에는 스피킹도 있고 리스닝도 있고, 리스닝이 뭐가 골치가 아프냐면 이게 얼마나 집중을 해서 계속 적어야 되잖아. So that needs practice. practice를 해야지 내는데 컴퓨터로 읽고 컴퓨터로 타입 쳐서 쓰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 SAT는 다 페이퍼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또 나름의 훈련과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이 토요일 시스템 뭐가 되냐면 실제 액슈어 토플 시험도 토요일이거든. 그러니까 주말 시험이니까 토요일날 학원 연습, 토요일날 학원 연습하다 그 다음 주 토요일날은 진짜 시험. 또 그 다음에는 또 연습 또 한 3주 후에는 진짜 시험.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은 많이 스케줄을 짜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 토요일 사이드 토플 수업을 추가하면 이만큼 추가 비용이 있어. 왜냐면 토플의 스피킹하고 라이팅은 선생님들한테 페이를 주고 사람의 인력으로 채점을 좀 해야 돼서 인건비가 약간 들어가. 우리가 한 7, 8년 전부터 아이패드 교재를 쓰기를 시작해요. 서울에 있는 모든 학원들 중에 귀찮아서 아무도 못 만드셨어. 근데 그때 좀 이 아이패드에 꽂혀 있어서 내가 미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선생님들의 인력과 개발자들을 통해서 아이패드 책들을 다 만들어 놨어. 아까 수요일 시험 봤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설집과 리뷰는 아이패드에 선생님 무슨 인강처럼 넘버 1, 넘버 2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놓는 비디오들이 들어갑니다. 아이패드 설명이라는 섹션에. 자, 아까 데일리 테스트 보너스를 푼 거 있죠. 하루에 한 시간씩 미니 테스트. 그거에 대한 납치도 영상으로 다 들어가. 인터넷이 안 돼도 돼. 한번 아이패드에 집어넣으면 그냥 학교에 돌아가서든 뭐 지하철 타고 다니든 언제나 쭉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아이패드 기능이 단어집도 아이패드에 주는데 플래시 카드도 되고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이렇게 누르면은 다 뒷장으로 넘어가. 그래서 이미 아는 거 모르는 거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답노트 자동으로 이렇게 단어들을 더블 클릭만 하면은 다다다 이렇게 따로 폴더별로 정리가 돼서 학생들이 좀 많이 편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맨날 이상한 무슨 영상만 보지 말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실제 툴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또 참고로 아이패드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조금 오래됐어 학원 거는. 근데 학원에서 임대를 해줘. 얼마에? 열나 싸게 일주일에 10,000원. 자, 10,000원 내고 아이패드를 쓰시다가 공부 효과가 있다 하면 그때 가서 실제 신제품을 사서 우리 데이터를 와장창 다시 업데이트를 받아가지고 학교로 돌아가고 뭐 여름방학 끝나고 가져가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임대로 쓰다가 아이패드가 없으면 나중에 구매한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들이 8개가 있는데 8개 반의 분배 디자인들은 어떻게 맞추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얼추 레벨 테스트 점수를 맞춥니다. 자, PSAT가 있으면 PSAT 우리한테 주시면 돼요. 뭐 아주 복잡한 건 아주 심플하게 그냥 무식하게 그 PSAT 사진을 캡처해서 우리 상담실로 보내주시면 그걸로 몇 학년 PSAT 몇 점으로 상대평가를 해서 그렇게 일단은 반을 맞춰. 그러고서는 가면서 조정은 그 위클리 수요일 테스트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주 만에 2주 만에라도 너무 오차가 심하면 PSAT는 작년 가을에 봤는데 지금 거의 한 8개월 만에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된 다른 사람이 됐다. 그러면 또 반 조정을 해서 가면 돼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어차피 내분 선생님 스케줄이 오전반이면 오전반, 오후반이면 오후반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거기서 불편함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는 일단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할게요로 그냥 등록을 저희가 받을 수는 없고 일부 점수 있어야 돼요. 비중은 리딩, 라이팅 섹션 스코어에서 리딩 스코어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수학은 그 다음 두 번째 고려 상황.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년 반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PSAT를 안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학원에서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내줍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그 공짜 시험 무료로 집에서 봐. 지금 주말에 안 바쁜 주말에 이렇게 딱 마음을 잡아가지고 앉아서 시험을 보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우리가 학원 내부 채점을 하지. 그러니까 학원에서 반배정을 할 때는 시험지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PSAT 성적으로 공인인증 시험으로 우리가 반배정을 맞춘 자와 우리 내부 시험지 하나로 다 똑같이 본 시험지를 맞췄으니까 이게 오차가 크게 안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배정을 일단 다 앉혀 표에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게 마감이 됐다고 치자고. 마감이 되면 프로그램은 언제 시작해? 6월에 시작해. 5월 말쯤 한 둘째 주, 셋째 주가 되면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1등부터 맨 마지막 등까지 이렇게 다 랭킹을 매겨. 그 다음에 탑 12명 한 반, 그 다음에 13등부터 24등 한 반. 이렇게 해서 반을 그때 가서 맨 막판에 다시 리소트를 해야 돼. 왜냐면 지금 이렇게 반에 보통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무슨 반에 들어가요? 제일 높은 반에 들어가야 낮은 반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리딩 막 720이 되면
제일 높은 반일 수도 있고, 올해는 또 어떤 해 같은 경우는 720명 두 번째 반일 수도 있고, 어떤 해 같은 경우는 한 690이 됐는데 제일 높은 반일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르잖아. 해마다 모이는 사람들의 그 레벨이. 그래서 무조건 맞춤식으로 갑니다. 우리는 수작업을 좀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무식하지만 꼼꼼하게 레벨을 좀 맞추는 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특한 반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많은 부모님들 학생들이 고민이 이게 저학년 학생일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토플도 아직 안 끝났어. 토플 좀 수업 확보도 안 돼서 토플을 해야 되나? SAT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얘기 들으니까는 남들이 다 SAT 하니까 나도 SAT 해야 될까 하고 조금 덤볐다가 내가 영어가 조금 모자라, 아니면 유학을 늦게 갔든지 경험이 없어서 SAT 들어갔더니 막 엄청 헤매는 거야. 정신이 없어. 너무 어려워. 숙제도 많고 막 다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찍는 기술이 늘어. 애가 머리가 좋으니까 요령부터 배우는 거야. 이게 진심으로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쌓아가야 되는데, 토플을 가기는 쪽팔려. 자존심이 상해. 솔직히 제 마음은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길만 가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람들은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양쪽을 다 잡고 싶어. 이게 무슨 짜장면과 짬뽕 반, 무슨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런 거인 것처럼 두 개를 섞은 반이 있어. 학원에 두 개를 다 만족시키니까는 학생들이 두 쪽을 다 성공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지. 유학생들은 요즘에 토플 시험은 웬만큼은 돼. 그래서 그냥 대놓고 토플 반을 할 필요는 없고, 토플에는 있는데 SAT 없는 요소들, 예를 들어서 말하기, 스피킹이라든지 아니면 듣기, 오디오를 듣고 한창 노트를 적는 거, 이거 미국 사람 시켜도 되게 힘들어하거든. 그거는 수업에서 갖고 와. 근데 SAT에는 있는데 반대로 토플에는 없는 게 뭐가 있어? 수학 같은 게 제일 눈에 띄는 거지. 그 다음에 문법, 이런 것들은 SAT에서 갖고 와서 두 개를 섞어서 아까처럼 4시간 반을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 반을 듣는 사람들의 수요일 위클리 테스트 스케줄은 어떻게 되냐면, 한 주는 SAT 시험을 봐, 그 다음 주는 토플 시험을 봐, 그 다음 주는 SAT 시험을 봐, 그 다음 토플 시험을 봐. 이게 완전히 그냥 반반이야. 섞어서 가는 거죠. 이 반들을 끝까지 그럼 여름 내내 들어야 되냐? 아니지. 6월 초에, 예를 들어 6월 초에 학원이 특강이 시작해. 그때부터 다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그 반을 듣다가 토플의 리딩이 한 24, 25가 넘어가는 타이밍에 그냥 SAT 정규반으로 넘어가는 겨. 그리고 실전 토플을 가는 거야. 그러면 실전 토플 시험도 없고, SAT는 후반부에 6월 말이나 7월 중반 아니면 7월 말쯤에는 정규 SAT반 넘어가서 SAT도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여름방학 끝내고 가을에 신학기를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된 반도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좀 걸릴 거다 싶으면 그 반 한 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수만 모으는 반이거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면은 웬만한 기본 설명은 다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맞춰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상담실로 전화 주시고, 그것도 우리가 한 걸음씩 맞춰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자. 자, 학원 홈페이지든 아니면 전화번호는 여기 설명 링크에도 제가 적어드릴 거고요. 학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쭉 우리의 이때까지 영역, 지난 19년 동안 어떤 수업들 했는지, 선생님 프로필이라든지 뭐 제 프로필이라든지 모든 거 다 보실 수 있고, 프로그램 시간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러고 상담실 전화 주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서 상담 신청하는 또 그 신청란도 있거든요. 거기서 신청을 해주면 저희가 또 전화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돈 얘기를 조금 해야겠지. 서울에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런 시스템을 쓰니까 2월 달에는 일부 좀 할인 혜택이 있었고, 정식 등록이 이제 시작입니다. 여름방학 등록이. 그리고 한 보름 정도마다 이렇게 쭉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마다 할인 비율이 점점 떨어져. 언제가 할인 비율이 제일 높아? 지금. 요번 주 다음 주까지 등록하면 얼마, 그 다음 주에는 얼마 이렇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5월 마지막 주까지 등록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가니까는 미리미리 예약도 하시고 계획도 한번 잡아보시고, 어차피 지금 봄방학 시간에는 조금 그렇게 등록을 하고 많이들 하시니까는. 자, 됐어. 엄청 많이 떠들었어 오늘. 어이구 힘들어.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학원 광고 말고 제대로 된 원래 하던 설명으로 다시 돌아오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숙제 있으면 공부 좀 마무리하고, 학원 등록을 해서 우리가 여름에 만나게 된다면 여름에 얼굴 보고 얘기하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갑니다.